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시카고 불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조코피 투어 항상 제가 눈여겨보는 그 여행 행선지가 시카고인데, 저는 20년 전에 시카고를 갔었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도 너무 예쁘고 경기장도 지어진 지가 30년이 됐지만 굉장히 규모가 커요. 2만 명 넘게 들어가는 대형 구장이고, 여러모로 참 매력이 있는 프랜차이즈고 구단인데, 시카고 불스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은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시카고의 최근 행보가 그랬고, 또 시카고의 성과가 그랬었고요. 또 시카고 구단의 일처리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출발은 굉장히 좋았죠. 1996-97 시즌, 그러니까 스카티 피펜, 마이클 조던, 데니스 로드맨이 이끌던 그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개막 이후에 5연승 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면모를 과시한 채 시즌을 시작했었죠. 조시 기디, 또 니콜라 부세비치도 초반에 활약이 좋았었는데, 여기다 마티스 부젤리스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쾌조의 5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코비 화이트의 부상 공백이 서서히 드러났고요. 여기에 팀 수비가 엉망이었어요. 굉장히 이 페이스는 빠른데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밑전이 드러났었죠. 5연승 이후에 각각 5연패 또 7연패 늪에 빠지면서 승률이 급락했고요. 28경기를 치른 현재 간신히 이 플레인 토너먼트권 사수, 그리고 5할 승률과 4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성적은 28경기를 치른 현재 13승 15패, 승률은 46.4%,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10위입니다. 다행히 10승 15패에서 현재 3연승, 특히나 클리블랜드와 2연전을 모조리 잡아내면서 분위기는 바꿨습니다. 자, 9위 애틀란타와는 한 경기 차, 11위 미러키와는 2경기 차이고요. 전체적인 공수 균형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격 레이팅이 전체 17위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5위니까 공격은 그럭저럭 오케이, 수비는 엉망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3.8, 22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공수 균형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페이스는 상당히 빠릅니다. 2위. 네, 오늘 있었던 애틀란타 헉스와의 경기에서도 연장 없이 무려 300점을 넘겼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비가 약하고 경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연장 없이 300점을 넘겼습니다. 도합. 네, 그만큼 시카고 불스는 명확한 팀 색깔이 있지만 약점도 그만큼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런 시카고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팀은 젊어요. 닉 부세비치 1990년생이고요. 제번 카터 1995년생입니다. 이 두 명을 제외하면 20대 초중반으로 이루어진 아주 젊은 팀이죠. 자, 물론 시카고 구단의 일처리를 감안했을 때 시카고의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카르니 쇼바스 사장의 일처리도 그렇고 빌리 도노반 감독의 능력도 그렇고 과연 시카고에게 미래는 존재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잭 라빈, 론조 볼 등 악성 계약자와 차례로 이별하면서 샐러리 정리했고요. 물론 라빈은 엄청난 악성 계약자지만 론조 볼은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작 오코로와 바꿨고, 물론 그 과정에서 패트릭 윌리엄스에게 어이없는 5년 90밀 연봉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샐러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티스 부젤리스가 급성장했죠. 네, 이제 2년차 선수인데, 그리고 만기 계약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내년 여름에 샐러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얻었습니다. 자, 2026년 여름 만기 계약자 차고 넘칩니다. 니콜라 부세비치, 그리고 코비 화이트, 잭 콜린스, 여기에다가 시카고 로컬 보이죠. 아요 도슨무, 제본 카터까지 무려 5명이 만기 계약자입니다. 자, 두 번째, 자산을 제법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조시 기디, 이제 2002년생이니까요. 정말 미래가 창창하고 전도 유망합니다. 이 조시 기디 중심의 리빌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래 자산이 풍부합니다. 미래 자산이라 함은 마티스 부젤레스나 혹은 부상을 입은 노아 에센게 같은 그런 영건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이야기하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1라운드 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2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그래도 미래를 볼모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지금 현금을 위해서 어음을 당겨 쓰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속해 있는 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부 컨퍼런스죠. 이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1, 2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뉴욕 닉스 정도 제외하면 지금 여러 팀들이 반 게임 혹은 한 게임 차로 오밀조밀 순위 싸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앞서 나가는 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크지 않고요.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시카고가 원하는 그냥 플레인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 정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자체를 여러 시카고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불스는 우승할 마음이 없어요. 시카고 불스는 적당히 성적 유지하면서 이 유나이티드 센터가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장,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와 더불어서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구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티켓 파워가 큽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워낙 농구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시고 실제로 시카고 불스가 놀랍게도 지난 4년 동안 홈 관중 동원 1위예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적당히 성적을 내고 우리가 리빌딩합니다. 당분간은 우리 성적 못 내니까 그냥 경기장 오셔도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언제든 윈나우로 하는 척하면서 표를 파는데 아주 능한 팀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팬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색깔을 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카고의 이런 상황들은 시카고 구단 수뇌부의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동부 컨퍼런스는 혼전이고 만만하다는 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의 트레이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스타인의 보도에 따르면 리그 내에 여러 팀들이 화이트 트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기인데다가 잘하니까. 그리고 시카고는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여름에 시카고 불스가 코비 화이트를 판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입장을 확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시즌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여러 팀들이 화이트 트레이드에 관심을 내보이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자, 화이트는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11경기 결장 이후에 복귀했습니다. 기디와 더불어서 원투펀치로 활약하면서 지난 시즌 생애 처음으로 20점 이상을 넣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현재까지는 20득점 이상입니다. 2년 연속 20플러스 득점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3점 효율은 커리어 최저입니다. 하지만 공격 기여도는 여전히 팀 내 최상급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11경기 29.4분만 뛰었습니다. 30분을 넘기지 못했는데 볼륨이 괜찮아요. 21.2득점, 5.2 어시스트, 필드골 44%, 3점은 28.6%지만 이 확률이 시즌 내내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계약 구조는 아주 예술입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이 만기인데요. 12.9mm예요. 정말 싸죠. 그리고 2026년 여름에 UFA,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시카고는 우리가 아무리 뽑고 키운 선수도 몸값 비싸다 싶으면 연장 계약 안 합니다. 물론 패트릭 윌리엄스처럼 바보 등신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화이트는 아마 잡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를 잡지 못하고 그냥 걸어 나가게끔 하느니 뭐라도 받아올 것이다. 시카고는 그래서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욱더 우세합니다. 자, 디 애슬레틱 선정 트레이드 가능한 상위 20명 가운데 화이트가 4위였어요. 1위가 AD, 2위가 트레이 영, 3위가 도만타스 사보니스, 4위가 화이트, 5위가 바로 퀸틴 그라임스입니다. 자, 화이트를 데려갈 팀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에반 시더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여름에 여러 팀들이 화이트에게 관심을 가졌다. 당시 시카고는 트레이드 의향이 없었지만 최근에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미네소타 같은 팀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는 2월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 화이트를 통해서 주전 볼 핸들링 이슈를 해결하길 원한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지금 바로 화이트를 거래하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볼 핸들러 자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테 디빈첸조도 사실 2번에 가깝고, 그리고 마이크 컨리는 노쇠했고, 랍 딜링엄 성장하지 못하고, 테렌 셔넌 주니어는 메인 볼 핸들러가 아닙니다. 사실 살짝 의아한 게 화이트도 어떻게 보면 스코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로서 패스 뿌리고 플레이메이킹하고 퍼실리테이팅 하기보다는 본인의 득점을 조금 더 먼저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미네소타는 워낙 가드진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화이트를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자, 화이트가 단독으로 팔리지 않는 다음에 묶어서 거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화이트 이외에 트레이드 가능한 불스 자원은 만기 자원인 니콜라 부세비치, 그리고 악성으로 이제는 셀러리 덤퍼가 되어버린 패트릭 윌리엄스. 성장 가능성 없습니다. 다만 5년 90밀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팔리진 않을 거예요. 누가 이 악성,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길게 남은,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이 선수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아요 도순무는 만기, 케빈 허던은 묶어서 가기에 굉장히 좋은 샐러리 조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화이트는 남길 원한다고 해요. 화이트가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나는 시카고가 좋다. 이 팀 소속이라는 게 행복하다. 하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이기도 하다. FA의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해한다. 구단은 조직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석적인 인터뷰라고 봐야죠. 화이트도 이때까지 뭐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 지금이 본인의 커리어에서 제일 많은 돈을 거머쥐는 기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는 분명히 시카고 불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떠날 겁니다. 자, 화이트 트레이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즉시 전력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이트를 매물로 시카고 불스는 세컨더리 볼 핸들러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예상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코비 화이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시카고가 로테이션급 베테랑 한두 명 정도 데려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1라운드 픽 혹은 다수의 2라운드 픽,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은 뭐 한 장 정도겠죠. 데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팀의 득점력이나 공격력 하락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평균 20점에 어시스트 5개 주는 화이트가 빠지니까. 두 번째 트레이드 방향은 시카고 입장에서 리툴링을 위한 딜이 된다는 거죠. 기디를 중심으로 한 이 리툴링 타임라인에 맞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카고는 조시 기디, 마티스 부젤리스 뭐 이런 선수들, 또 연장 계약을 맺은 트레이 존스 이런 선수들로 충분히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화이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 자원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 1라운드 보호픽이나 스왑픽, 이건 이제 시카고의 욕심이긴 합니다만 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트레이드는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를 매물로 데려온 유망주가 그런데 기대보다 성장이 더딜 시에는 인내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화이트 내보내면서 적당한 유망주 데려왔는데 그게 물론 뭐 플래그라든지 뭐 에이스 베일리급은 아니겠지만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순위 상승은 기대할 수가 없죠. 화이트가 빠지는 대신에 그 즉시 전력감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건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부젤리스, 노아 에센게와 더불어서 시간을 두고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에 순위가 확 오를 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는 트레이드 없이 시카고에 잔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계약하거나 혹은 사인 앤 트레이드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코비 화이트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불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다면 경쟁력 유지할 수 있죠. 또 후반기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A로 풀릴 경우에는 대신에 주도권은 당연히 시카고 불스 구단이 아니라 화이트의 몫이 되겠죠. 또 하나, 시카고가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한 채로 이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그 선수 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이런 위협 요소를 안고 화이트를 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러 팀들이 화이트 영입하고 싶어서 가치가 고점일 때에 적당히 팔아서 또 다른 자산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불스의 성적은 41승 41패, 정말 잘해봤자 42승 40패, 43승 39패, 혹은 38승 44패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플레인 토너먼트를 적당히 노리면서 관중들을 꽉꽉 채우는 그 시카고 불스의 마케팅 전략이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고로 저는 화이트는 100% 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시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화이트는 어떤 팀으로 갈지 한번 예상해 보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재밌게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